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네. 3명에 대한 임명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한 양상이 아니냐.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승부가 끝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예.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바로 임명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 이 표결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표결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에 가면 대통령실에서 일단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즉시 뭐 임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국무회의에서 의견은 아니더라도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게 왔으니까 공포를 해야 된다. 그 임명과 관련돼서 임명 권한은 있으니까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 거의 요식 행위이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지금 27일 날 오전에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원래 24일 날 했는데 그렇죠.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두고 네. 한 대행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똑부러지게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다른 지금 문제는 예를 특검 같은 거는 네. 전 뭐 이걸 합의를 해라 뭘 하라 하지만 이건 합의의 문제가 아니니까 또 일정 정도는 지금 합의를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이건 저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소장은 네. 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걸로 야당이 양해를 해주고 네네. 대신 한 명을 더 추천권을 줘갖고 2대1로 네. 해서 지금 3명에 세 명이 대한 됐는데 예.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효다. 원래 원칙 관례대로 하면 한 사람씩 하고 나머지 한 사람 합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좀 궁색한 게 이미 합의를 본 상황에서 한 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으면 모를까 지금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군색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을 네. 아주 제일 앞세우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권한대행이 된 이후 네. 상당히 뚝심도 발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야권이 그렇게 밀어붙여도 네.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야권에서는 즉각 임명 안 하면은 26일 날 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이송한 뒤에 바로 임명하라. 그런데 네. 총리실 측에서는 야권이 뭐 하라는 날 우리가 하면 되느냐. 네네, 그렇죠. 그렇게는 못 하겠다. 네네.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이게 국무회의에 무슨 심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뭐 심의에 붙여가지고 의견을 또 들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절차를 다 받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이게 뭐냐면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면 우리나라에 또다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때 봐라 이런 선례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례가 필요하다. 근데 이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상 자기의 사수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사수가 누구? 고건 총리. 전 권한대행이죠. 그분도 노무현 전 탄핵 때. 노무현 탄핵 때 사실상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아시다시피 완전히 모든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의 모든 그냥 그 실행을 다 자신이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내각 통할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정실장으로서 고공권한대행이 했던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사실 부사수가 사수의 어떤 상황들을 다 봤으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고공권한대행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어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 고공권한대행도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잖아요. 지지율 엄청 높아졌죠. 근데 진짜로 국민들로부터 안정감 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 직전에. 지금도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비슷하게 어느 국민들로부터 국정 안정을 잘 시키면서 이끌어가고 있다. 네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까지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미대사도 하고 미국 통이었잖아요. 원래 하버드에서 석박사까지 다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간을 잡고 이게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반면에 지금 이재명은 꼬였어요, 스텝이. 스텝이 완전 꼬인 것 같아. 왜 꼬였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가 나다. 하고 나서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외신, NIT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렇게 외신에 매일 나가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흘을 못 갔어요. 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킨 대로 할 줄 알았더니 고분고분할 줄 알았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재명한테는 너무너무 급한 거죠. 왜 원래 31일이 저기잖아요. 데드라인이잖아요. 국무회의의 데드라인. 근데 24일로 통보를 하고 막 휘어잡는 것도 사실 일주일이지만 이재명한테는 1년이라는 기간이거든요. 그게. 그 일주일이 자기한테 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가 넘어갔죠. 해가 넘어가면서 1개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개월 정도가 자기한테는. 근데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1개월은 이쪽이 생각하는 10년보다 더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막 위협적으로 막 계속 쏟아내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박. 빵 안 사오면 내가 반장직 너 물러나게 할 거야.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원칙이 없어졌어요. 이쪽은 원칙을 지키려는 입장이고 이쪽은 원칙도 없고 헌법 이런 거 상관없어. 빨리 윽박질러 빨리 해. 이런 대비되는 모습. 이 대비되는 모습이 시간 없는 이재명 원칙 지키는 한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15일 날인가 그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래갖고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자. 그렇죠. 또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을 너무 많이 하면 국정 혼란을 준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일단 탄핵을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다 물 건너가고 안 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그걸 며칠을 못 참고 한덕수 대행이 딱 뚝심을 발휘해가지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 탁 벽에 부딪혀갖고 어떻게 보면은 외통수에 걸린 거 아닙니까? 탄핵하자니 이거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고 안 하자니 자기가 완전히 바보 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탄핵은 사실 탄핵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 수가 없는 탄핵하는 순간, 그러니까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탄핵한 순간 그대로 이재명은 영원히 낙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비판이 역사의 비판이 남는 거죠. 행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럼요. 행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헌법상에 대통령의 권한을 미국은 부통령이 갖잖아요. 근데 러닝메이트잖아요. 선출이니까. 선출직입니다. 부통령도. 그런데 우리는 국무총리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권한을 이양하잖아요. 권한을 나눠갖고. 어쨌든 국회에서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민주적 정당성이거든요. 이 선출직에 그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인준이라는 조그마하지만 그게 민주적 정당성, 총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나눠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인데 부총리부터는 그게 아니죠. 임명직이잖아요, 그대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준 안 해주겠다고 뭐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바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유가 뭐냐 하면
계엄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15명을 전부 다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같은 마찬가지잖아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협박하지 말고 15명 중에 다 모아놓고 내 말 제대로 들을 사람 손 들어봐 해갖고 그냥 그 사람한테 넘겨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국무총리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만약 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면은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이라는 건 탄핵이 만약에 계엄에 반대하지 못했다. 그걸 반대를 했는데도 그걸 관철을 못했다고 해서 혼나면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 옥새 작전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정부가 완전 올스톱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 아닙니까? 예.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의결도 아니고 심의 절차 아닙니까? 심의라는 건 뭐죠? 반대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대통령의 결단이지 장관들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다들 참모에 불과한 겁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에 그렇죠. 빠져 있는 거고 더군다나 31일은 네.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국무회의에서는 1월 1일로 처리 시한이 못 박힌 네. 두 특검법, 쌍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대행도 거부를 할 건지 네네. 아니면 결정을 공포를 할 해야죠. 건지 결정을 해야 하지 네네,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죠. 예. 근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사실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는 순간 고민하죠. 많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되돌려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일주일은 그냥 땡겨라. 이건 자의적인 그런 그 통보이지 어떻게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야당이 이때까지 결심해라. 이때까지 말이 안 되는 결단해라. 소리죠. 이렇게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뭐 엿장수 마음입니까? 며칠 날까지 하라는 게 아니 엄연히 15일 동안은 네네. 정부에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그렇게 시간이죠.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숙고하는 시간을 예, 갖도록 했는데 그것을 당겨가지고 미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 그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탄핵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아주 이번에? 예. 적합한 말을 했더구만요. 예. 궁예의 관심법이냐 예. 하고 비난한 거 아니에요. 궁예가 당신 머리에 마구니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네. 깨버려야겠다. 뭐 그렇게 갖고 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똑같은 거죠. 네. 한덕수 머리에 들어가 봤습니까? 네. 거부권을 행사할지 25일 네. 이 휴일에도 각계 의견을 다 지금 청취를 했다니까 아마 지금쯤에는 뭐 마음의 결정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을 꼭 민주당이 이날 허락한다고 해서 그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예, 맞습니다. 시간표가 다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조급함으로 그대로 네.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물실혹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너무 성급하게 주워 먹으려다가 맞아요. 권력을 예. 정권을 먹으려다가 맞습니다.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은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나와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분초를 다퉈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녹화가 끝나자마자 또 한대행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서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거부 입장을 천명하고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임명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대영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조기 재판관 임명은 무산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서 28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여야 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대행 탄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직을 이어받더라도 국정의 혼란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더니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직결된 수싸움, 당리당락에 얽매여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하나 풀어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태입니다. 정말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 때문에 민생 경제는 망조가 들고 국민들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